안녕하세요. 한풀이 영어의 한지환입니다. 이번 시간에 문장의 형식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게요. 문장의 5가지 형식을 공부하곤 합니다. 이게 문법 공부를 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영어권 국가, 미국이나 영국 이런 국가에서는 이 5가지 형식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 개념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이런 아시아권에서만 가르치는 문법 규칙, 하나의 도구, 수단이에요. 우리는 문장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I do it, 나는 이걸 한다 라는 문장을 봤을 때 이게 몇 형식 문장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3형식 문장이라고 대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문장으로 변형이 됐을 때 이거는 몇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또 I라는 주어와 can do를 하나로 묶어서 동사 취급하고 it을 목적어 취급해서 이것도 3형식 문장이다 라고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정답일까요? 이거 can do를 왜 묶는 걸까요? 누가 묶으라고 했을까요? 묶으라는 규칙이 따로 있을까요? 누군가가 이거는 따로 분류를 해야 되고 묶으면 안 되고 이거는 3형식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그 사람의 말도 틀리지 않게 됩니다. 영어는 영어권 국가에서 온 건데 영어랑 관련이 없던 아시아권 국가가 이건 이거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게 100% 맞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영어권 국가에서는 문장의 형식이라는 규칙이 아예 없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문장의 형식을 공부하곤 하는데 우리랑은 좀 다르게 공부를 합니다. 영어로는 four sentence types 라고 4가지 문장 타입에 대해서 가르치곤 해요. 4가지 simple, compound, complex, compound, complex 이렇게 4가지의 문장의 종류를 가르치곤 합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5가지 문장의 형식은 이 4가지 가운데 첫 번째에 다 속해요. 단순 문장에 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문장에 다 속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simple sentences, 단순문이에요. 그냥 simple, 말 그대로 간단한 거예요. 어떤 규칙을 가지냐면은 문장 안에 주어와 동사 이 2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하나의 완전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어야 한다는 게 바로 이 simple sentenses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의 문장을 보면은 다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보어나 목적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다 simple sentenses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compound sentences. 이거를 우리말로는 중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이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 compound라는 단어 뜻은 복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거를 합친 문장이에요. 어떤 걸 합쳤냐면은 첫 번째 그 simple sentences 2개를 합치게 된 겁니다. 두 문장을 하나로 이은 거예요. 문장을 이으려면은 이제 품사 중에서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문장들은 다 simple sentence니까 단순 문장들이니까 둘 다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들이죠. 그래서 이 문장들을 각각 떼어내도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는 문장들인 거예요. 문장으로 예를 들어서 I ate chicken because I was hungry. 나는 치킨을 먹었다. 배고프기 때문에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I ate chicken, I was hungry 이런 식으로 2개의 문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각각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거를 문법 규칙으로는 따로따로 서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완전한 절이라서 독립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compound sentences는 2개의 독립절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complex sentences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복문이라고 해요. 이 complex sentences도 compound처럼 2개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그런데 컴파운드는 2개의 독립절, 완전한 절로 이루어진 문장이었다면은 이 컴플렉스 센텐시스는 하나는 독립절, 하나는 독립적이지 않은 의존절이라는 절과 합쳐진 게 바로 하나의 컴플렉스 센텐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2개의 절로 따로 떼어냈을 때 하나는 독립절이니까 그 자체로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은 의존절이에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의존절은 주어나 동사가 없어서 완전한 의미를 표현할 수 없어서 독립절이 될 수 없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주어나 동사가 있기도 하지만 부수적인 요소로 인해서 의미가 완전해지지 못해져서 그래서 의존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문장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 문장은 after, 이 접속사를 가지고 2개의 절을 이어주고 있는 하나의 문장이 된 겁니다. 이때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의존절을 다른 독립절에다가 이어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존절이 독립절에 종속된다 해서 종속접속사라고 부르고, 또 의존절을 종속절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볼게요. I like him who is having lunch.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해. 어떤 남자냐면은 점심을 먹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개의 절로 나눠보면은 I like him, 완전한 절, 독립절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who is having lunch, 이 절은 어떻게 보면은 독립절로 보일 수도 있어요. 주어 동사 다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 who라는 게 관계대명사라는 거예요. 문장 안에 비어있는 자리를 꿰차면서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첫 번째는 독립절이고, 두 번째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는 의존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절과 의존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하나의 컴플렉스 센텐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컴파운드 컴플렉스 센텐스입니다. 이 문장은 컴파운드 개념과 컴플렉스 개념이 다 합쳐진 거예요. 우리말로는 뭐 혼합문, 혼합복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하지만 이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이 합쳐져야 하니까 먼저 컴파운드, 두 개의 독립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컴플렉스는 한 개의 독립절과 한 개의 의존절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컴파운드 컴플렉스 센텐스는 두 개의 독립절과 최소 하나의 의존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문장으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After they finished homework, they joined our group and we went to the restaurant. 그들은 숙제를 끝내고 우리 그룹에 합류한 다음에 우리는 레스토랑으로 밥을 먹으러 갔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인 겁니다. 이 문장은 세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는 after they finished homework, 두 번째는 they joined our group, 세 번째는 we went to the restaurant. 두 개의 독립절과 하나의 의존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의존절일까요? 바로 첫 번째 절이 의존절입니다. After they finished homework, 뭔가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으로 뭔가 독립절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 after, 이 단어로 인해서 숙제를 끝낸 뒤에, 이런 식으로 의미가 끝나게 돼요. 숙제를 끝낸 뒤에 뭐를 했다라고 해야지 문장의 의미가 완성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서 의존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독립절과 하나의 의존절로 구성된 문장을 컴파운드 컴플렉스 센텐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1번 의존절이 없다면 두 개의 독립절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컴파운드 센텐스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두 개의 독립절 중에서 하나가 없다면 독립절 하나와 의존절 하나가 있는 문장으로 컴플렉스 센텐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국에서는 문장의 5가지 형식이 아니라 4가지 타입으로 공부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